봅시다. 일단은 뭐 방향구법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도 수능에서도 이제 자주 내지는 않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내면은 이제 애들이 방향구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이렇게 까먹었고 막 한 번씩 틀려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포인트라서 뭐 수능 기준으로도 방향구가 은근히 계속 나오고 있긴 있고요. 사실 근데 저게 진짜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그 우리가 방향구법으로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 걸 뭐 할 거야 말 거야 안 할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우점종의 개념이라던가 이런 개념이 저 방향구법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긴 없는데,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뭐 그래도 시험 문제 내기도 워낙에 좋은데다가 딱 수행평가로 하기 참 좋아가지고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방향구법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방향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칸 쳐져 있는 거. 네, 아무튼 이런 느낌의 이런 이제 방향구 이거를 진짜로 그냥 이렇게 틀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쭉쭉쭉쭉 칸이 나눠져 있는 상태인 이거를 진짜 자연에 이렇게 들고 나가. 그래서 갖다 놓고 그래서 각 칸에서 발견되는 어떤 식물들, 개체들, 종들 이런 거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걸 진짜 실제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생태 조사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방향구법이라고 해.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생태 조사 방법인데, 일단 여기서 쓰는 그 개념들, 수치들이 밀도, 빈도, 피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결국은 우리는 그냥 저게 뭔지만 알면 된단 말이야. 어떻게 구하는 건지만 알면 된단 말이야. 보통 일단 밀도는 어떻게 구해? 그래, 여기 면적분의, 그래요. 여기 이제 면적분의 개체수. 이걸 이제 우린 밀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건 방향구법뿐만 아니라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생태계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쓸 그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어차피 얘는 어디서든 써. 꼭 방향구법이 아니어도 밀도란 표현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개체군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 빈도는 이제 요 방향구 칸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빈도 같은 경우는 내가 갖다 놓은 방향구의 이제 전체 칸수 분의 이제 특정 종이 발견되는 칸수, 어떤 개체군, 그러니까 특정 종의 칸수, 종이 발견되는 칸수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일단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해보고. 피도 같은 경우는 원래 얘는 이제 또 면적분해, 전체 면적분해 원래 특정 종이 점유하는 면적입니다. 뭐 일단 식만 적어놓고는 대충 뭐 그렇게 감이 잘 오는 편은 아니니까 그냥 바로 해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일단 얘를 여기 1m, 여기 1m로 해둘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문제에서는 대부분 1m, 1m로 맞춰서 나옵니다. 그래야 좀 풀기 편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나 대충 이렇게 찍어놓고, 얘가 민들레 어이냐 아이냐? 어이 맞죠? 그 다음에 뭐 있냐 또 대충 또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요거를 뭐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풀떼기 없어? 너네가 아는 풀떼기 없을까? 예, 토끼풀 좋아요. 토끼풀 합시다. 토끼풀.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느낌으로 두면은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이제 뭐 주로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질경이라고 하는 애니까 쓸게요. 이렇게 세 가지 그냥 뭐 식물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냅뒀을 때 뭐 밀도 구하는 건 정말 간단하게 뭐 면적이 어차피 1제곱미터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죠. 어차피 여기 1 들어갈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그래서 면적 분해라고 했을 때 여기 뭐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별표에 일단 밀도를 구해보면 얘는 1분의 이게 들어가긴 들어간다고 쳐도 어차피 중요한 건 개체수니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래서 그냥 문제 풀 때는 면적을 아예 무시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왜냐면 요 뒤에 상대 밀도 구할 때 어차피 면적이 무시될 거니까 그런 거기도 한데, 그래서 밀도를 그 면적을 대부분 무시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수행평가나 서술형 이런 거 적을 때는 그냥 또 무시했다가는 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이게 1m 1m가 아니라 막 2m 2m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4분의 6 이렇게 적어야만 하겠지. 또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아끼면 안 되니까 조심은 하셔야 되되, 그냥 일반적으로는 개체수 그냥 갖다 놓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 네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얘도 1분의 6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밀도 자체는 되게 쉽게 구해지는 거고 별로 크게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빈도도 간단하게 여기 지금 전체 칸수, 그러니까 얘가 전체 칸수분의 특정 종의 칸수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전체 칸수는 25칸일 거고요. 그래서 25분의 일단 적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맞나요? 6칸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세는 거야 말 그대로. 그다음에 이 네모도 마찬가지로 25분의 딱 해주면 되는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도 같은 경우는 같은 칸에서 여러 개가 발견되는 걸, 밀도에서는 이제 개체수를 세주는 거니까 그냥 다 세주면 되는데, 빈도에서는 여러 개가 발견된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발견된 칸수만 세면 됩니다. 방향구 칸수.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당장 너네 수행평가에선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긴 하겠지만, 나중에 너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방향구를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게 수능 특강에 있는 방향구는 저렇게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 저 한 개가 방향구 한 칸입니다. 실제로 원래 이 방향구는 대방향구라고 소방향구가 구분이 되거든. 근데 이 빈도는 항상 대방향구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발견됐으면 그냥 동그라미는 1의 빈도로 갖는 거고, 네모도 그냥 1의 빈도로 갖는 거고, 별도 1의 빈도로 갖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여러 개 갖다 놓는 게 원래 이제 해야 될 거인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너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학교 선생님들은 어차피 이걸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이 하나하나를 대방향구 한 칸씩, 그냥 방향구 한 칸씩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낼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가 너네가 헷갈려서 틀리게 될 때, 아 맞아 선생님은 그때 그랬었지 하고 고칠 수 있으면 그냥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한번 언급해 드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집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든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냥 너네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낼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빈도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될 테니까 25분의 5. 이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얘가 숫자가 그지 같아졌네요.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 피도가 문제인데, 사실 이 피도라고 하는 건 구하는 방법이 진짜 많아요. 이게 문제에 어떤 식의 조건을 달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춰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래 어떤 개념으로 풀게 되냐면, 문제 조건이 주로 달리는 걸 몇 가지 그냥 한번 정리만 해볼게. 뭐 일단 첫 번째, 수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조건은 뭐냐면요, 그냥 모든 종의 점유 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종의 점유 면적이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 피도는 뭐 할 필요가 없다? 계산 안 해도 돼. 이런 뜻이지. 다 똑같이 피도가 나올 거고, 그러면 어차피 중요한 건 피도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상대 피도거든요. 상대 피도는 종이 3개면 다 똑같으니까 33%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수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피도 굳이 계산 안 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또 나오는 피도에 관련된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는 그 종이 전부 점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요 네모 칸에 요 토끼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칸은 그냥 토끼풀이 다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토끼풀이 점유하고 있는 칸수는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아니죠, 미안, 5칸 맞나? 하나, 둘, 셋, 넷, 5칸 맞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 5칸을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칸당 면적은 25분의 1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쟤는 점유 면적이 어떻게 될 거냐? 25분의 4가 나오겠지. 그럼 뭐랑 똑같은 값이에요? 빈도랑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저런 조건을 주면 빈도랑 똑같아져요, 피도가. 그치? 빈도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 그 칸은 원래 빈도가 출현한 칸 세는 거잖아. 근데 저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 이것도 그 방향구를 다 점유하는 걸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칸을 세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빈도랑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 그냥 한 개체가 점유하는 면적은 모두 동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되게? 밀도와 같은 값이 나와요. 왜? 개체수가 곧 점유 면적이니까 결국. 모든 개체가 다 점유 면적이 동일한 거니까 다 개체수가 곧 점유 면적이 되는 거지. 원래 피도는 저렇게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서 조건도 되게 다양해져요. 저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저기서 조금 더 해보면 얘네 둘은 한 개체당 점유 면적이 같은데 얘는 얘네 둘에 비해서 2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 이제 피도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만약에 방금 조건에선 얘는 6, 얘는 6, 얘는 14, 16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개체 하나당 1씩 차지할 거니까 밀도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얘는 2배로 차지해야 되니까 개체 하나당 2씩 차지해서 1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춰서 풀어야 돼갖고, 이것도 사실 피도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방향구법이 어려워지는 요소가 피도예요. 피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설명은 해드리는데, 근데 사실 저거는 이제 나중까지 생각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린 것 뿐이고, 당장 너네 학교 선생님은 그냥 피도 계급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 피도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잘 안 써요. 일단 교육과정 내에서는 잘 안 씁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낼 때 제일 쓰기 좋아요. 왜냐면 피도 계급이라는 걸로 그냥 문제를 던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피도 계급 띡띡띡 던져놓고 계산시키면 되거든. 그냥 얘는 피도 계급이 몇이고 얘는 몇이고 얘는 몇이야 이렇게 준 다음에 그냥 계산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편하게 쓸 수 있어. 사실 이게 지금 프린트에 피도 계급 적혀 있는 걸 보면 이게 원래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나물은 개체당 참나물이 15제곱센티미터고 개망초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연결하면 그대로 연결은 안 돼, 피도 계급이랑. 근데 아무튼 그냥 선생님의 어떤 설명 의도를 좀 파악했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 봤을 때 그냥 난 이렇게 내겠다라는 뜻으로 파악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 너네는 피도 계급을 그냥 던져줄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뭐 문제를 그렇게 낸다고 해서 아무 지장도 없고 오히려 우리한텐 땡큐지.
피도 계급을 던져주는 게 저런 거 때문에 이런 거 고생해갖고 이런 계산하고 있어야 되고 뭐가 빈도란 거고 이걸 한 거 생각 안 하고 있어도 되잖아. 피도 계급을 그냥 던져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래서 피도 계급은 그냥 주는 대로 할 거니까 대충 저도 주는 대로 해봅시다. 얘 1, 2, 1 뭐 이런 식으로 피도 계급을 줘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1, 1, 2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근데 어차피 밀도, 빈도, 피도 이거는 그냥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구해두는 값에 가깝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건 이 뒤에 들어오는 상대 밀도랑 상대 빈도랑 상대 피도인데 뭐 이거라고 해서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일단 이걸 다 더해. 그 중에 얘의 비율 이런 게 이제 상대 밀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밀도 전체 합분의 얘 밀도의 비율 이런 거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다 더하면 20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 20이고 그 다음에 얘 밀도가 6이니까 20분의 6. 얘는 이제 20분의 6. 얘는 20분의 8.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상대 밀도는 백분율을 씁니다. 퍼센트를 쓰니까. 우리 퍼센트는 항상 이제 뭐야?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서 100을 기준으로 맞춰 놓은 걸 쓴단 말이에요. 저렇게 기준을 맞춰놔야 우리가 뒤에 이제 중요치를 구하는데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100을 곱해서 기준을 100으로 맞춰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 30이 나올 거고 얘도 30이 나올 거고 얘는 40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야? 상대 밀도의 합은 항상 당연히 100이 나와야겠지.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상대 빈도 구하기인데, 자, 상대 빈도를 구하는 걸 일단 과정을 일단 풀로 적어 볼게요. 자, 전체 빈도 합은 25분의 16이네요. 분의 얘 빈도 25분의 6인데 딱 봐도 뭐가 돼? 이게 약분이 되죠. 이건 당연한 게 여기 들어갈 게 전체 칸수인데 이 전체 칸수라는 건 여러 개를 더하든 하나만 갖다 놓든 변할 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위에도 요 아래도 어차피 분모에는 똑같이 전체 칸수가 그냥 들어가 있을 거니까 무시해줘도 되는 거지. 상대 빈도 구할 때는. 그래서 이거 그냥 무시해주고 얘는 16분의 6 곱하기 100이 될 거고요. 어우, 16분의 6 곱하기 100이 될 거고요. 얘는 16분의 8 곱하기 100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가 되냐? 100을 8로 나누면 12.5냐? 그치? 그러면 12.5니까 12.5에 3배면은 37.5? 맞지? 응. 그래서 얘 37.5, 얘 37.5, 얘는 뭐 그래도 막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왔네. 잘 냈다, 잘 냈어. 11.5에 암산이 좀 잘 안 되네. 50인가? 50이면 안 되는데? 40인가? 잠시만요. 50 맞잖아. 그럼 내가 위에 걸 계산을 잘못했냐? 야, 100을 8로 나누면 뭐냐? 12.5 맞지? 3 곱하기 12.5가 37.5 맞지? 아이, 등신 같은 놈. 죄송합니다. 이거 655지? 잘못 적어놔서 그렇구나.
예, 계산이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였고요. 문제 잘못 낸 게 맞았어요, 처음부터. 12.5를 한 번 더 나눠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이건 뭐 그냥 구하지 말고 대충 냅둡시다. 일단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흘러갈 거고요. 여기 분자 잘못 적어놨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피도 같은 경우도 그냥 계급으로 주어져 있으면 계급 그대로 이용해서 상대 피도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1 곱하기 100이고요. 4분의 1 곱하기 100이고요. 얘는 4분의 2 곱하기 100이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는 거지. 어차피 상대를 구할 때는 상대 밀도면 다 더한 것분의 얘, 다 더한 것분의 얘, 다 더한 것분의 얘 이거에다 곱하기 100씩 해주면 되는 거고 상대 빈도 구할 때는 다 더한 것분의 얘, 다 더한 것분의 얘, 다 더한 것분의 얘 이렇게 해서 각각 곱하기 100씩 해주면 되는 거고 상대 피도 구할 때도 다 더한 것분의 얘, 다 더한 것분의 얘, 다 더한 것분의 얘 해서 곱하기 100씩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 쪽은 어차피 그냥 상대를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밀도, 빈도, 피도 구하는 것만 식만 안 헷갈리면 되지. 요것만씩 제대로 안 헷갈리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차피 요거 구하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값들을 일단 요거 계산을 해보면 대충 계산을 합시다. 이거 대충도 계산이 잘 안 돼. 8분의 50 해서 8분의 300 할게요. 얘 그냥 대충 8분의 뭐냐 250 8분의 250 계산 빠른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그다음에 얘는 25 얘 25 얘 50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들을 다 더하고 다 더했을 때의 값이 최종적으로 뭐냐? 중요치 혹은 중요도라고 하는 거지.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중요치가 제일 높은 걸 뭐라고 한다?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단, 이거는 이제 너네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제 풀면서 조심해야 될 건데 일반적으로 우점종을 판단할 때 밀도가 높을수록 우점종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밀도가 높은 애들이 대부분 그냥 개체수 자체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개체수 자체가 개체수 자체가 많으면 뭐래? 개체수 자체가 많으면 아무래도 중요치가 전체적으로 높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중요치 웬만하면 이제 우점종이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문제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내겠지. 그래서 꼭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게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방향구를 놓고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이건 방향구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하는 건 식물한테로 하지만 이건 동물한테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방향구를 엄청 크게 키우면 실제 칸으로 된 방향구가 아니라 그걸 이제 카메라에 투사된 방향구 형태로 쓰면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쓰면 동물한테도 쓸 수 있는데 그럼 약간 그런 거지. 그래서 개체수가 100마리인 게 있었고 그리고 개체수가 3마리인 게 있었어. 그럼 웬만하면 우리가 100마리 쪽을 우점종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100마리는 개미고 3마리는 코끼리야. 이러면 애초에 피도부터가 압도적으로 코끼리가 높겠죠. 점유 면적이.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꼭 밀도랑 그대로 가진 않아요. 얘는 내가 뭐 내다 보니까 결국 별이 아마 질경이가 그러니까 요 밀도가 제일 높았던 애가 우점종이 되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크긴 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하고요. 아무튼 그렇고 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야. 뭐 너네 지금 이제 요거 학교 프린트 기준으로 이거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구하기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걸 진짜 너네가 수행평가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 설마 그렇게 흉악하게 나오게 내지 않겠지? 좀 깔끔하게 나오게 내주겠지? 그래, 이거보단 깔끔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29.41? 41.18? 요즘 너무 심하잖아, 이거. 아무튼 이거보단 깔끔하겠지. 이게 제가 방금
이거 문제 낼 때도 솔직히 이 정도면 이거에 비해서 훨씬 깔끔하다. 야. 이거 내가 계산하기 귀찮아서 냈던 거지. 계산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게 이것만 한 번 더 나누면 되는 거였어서 6.25였거든. 6.25 곱하기 3, 6.25 곱하기 5, 6.25 곱하기 5란 말이야. 그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았어 이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냐, 나쁘진 않게 내겠죠 계산은. 일반적으로 이제 밀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내다 보면 빈도가 틀어지는 경우가 좀 생기고, 빈도에 초점을 맞추면 밀도가 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어차피 피도는 숫자 던져줄 거니까. 근데 아마 선생님이 어디서 잘 뭐 만들어 오겠죠. 계산 좀 더 잘 떨어지게.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방향구법에서 틀릴 만한 건 니들이 저 식을 헷갈려갖고 밀도에다 밀도 자리에 빈도 구하고 빈도 자리에 밀도 구하고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뭐 틀릴 이유야 뭐 없지. 그렇지. 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구하는 이걸 헷갈릴 일은 없잖아. 어차피 구하는 방법 다 똑같은데. 다 더하고 다 더하고 다 더한 거에다가 각각 올려놓고 곱하기 100씩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 실수는 안타깝죠. 그거는 뭐, 예. 그거는 이제 안타깝고. 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는 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수능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되겠고,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